위한 인복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사 뜨거운 맹세 온진 간도 이빨만 나며 해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한다. 태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의 사랑 앞서서 나가니 산자의 사랑 영찬이도 함께하겠습니다. 사드는 전쟁이다. 불꽃사도 철거하라. 기지정상화 중단하라. 한미 군사동맹 반대한다. 정교수는 요청하겠습니다. 아, 저한테 하셔야 되나 오늘? 오늘 안 계시가지고 그래서 예. 방금 교무님하고는 하시는 거예요. 오늘 기자회견.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나이다. 우리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전쟁을 일삼는 저 미국의 교만한 꽃들을 꺾으시어 대국 기회의 야욕을 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전쟁의 위협에서 구원하소서. 정의로우신 하나님, 주께서는 공의가 물처럼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 하셨나이다. 이러니 겉절차를 무시하는 적대 세력의 음모가 낱낱이 드러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정의로운 새 시대를 열어주소서. 사회의 그리스도 예수님, 주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나이다. 이으니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국력 동포들과 화해하게 하소서. 주여,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남북이 하나 되어 화목하게 하소서. 평화의 주 예수님, 주께서는 주님의 평화가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하셨나이다. 이으니 무사람들이 전쟁과 무기로는 참 평화를 이룰 수 없음을 깨닫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평화를 위해 힘쓰는 성주 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과 이곳 수송들을 기억하며 사드의 시설회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소서. 주여, 평화를 일구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 하셨으니 그리스도의 자매와 형제가 된 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가 한데 힘을 모아 불의와 폭력을 막아낼 수 있도록 용기를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무척 바쁜 날입니다. 오늘 서울 용산에서 사르바니 6년 성주 김천 주민 상경 기자회견 11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아침밥도 못 먹고 또 끝나면 바로 또 달려가야 하는데 우리들의 이 목소리와는 정반대의 길로 이 정부가 계속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그 걸음을 하루빨리 멈춰설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는데, 오늘도 얼만큼 힘있게 그 목소리를 전하고 저들이 그 길을 멈출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무튼 오늘도 힘을 내서 우리의 발걸음을 뚜벅뚜벅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는 인천 일대기 자문위원님 박수님 모시고 또 강의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보셔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더운거 들어간 놈들이 오셨나요? 모레도 오실 거죠? 네, 모레도 식사차 방문을 상황인데 있어서 또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장모님 몸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좀 목소리도 예전 같지 않고 오늘 끝까지 얘기하라고. 그래서 오늘 4월 20일 고구예요. 고구 4월 20일날 비가 오면 배 농장은 잘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오늘 비 안 올 것 같고 어제 왔어요 대신. 그래서 뭐 배 농장 잘 되지 않아요. 오늘 장애인의 날이기도 하죠. 유엔에서 1981년에 장애인의 날 성취하고 각국에서 이 장애인 보호를 해라 이제 이런 결정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1991년에 기념일로 공식 결정을 한 거죠. 4월 18일 아니 4월 20일 오늘은 2018년에 판문점 선언이 있기 전에 처음으로 남북 정상간 한 라인을 개통한 날이기도 해요. 남북 관계는 늘 대립하고 적대해 왔지만 상황이 안 좋을 때도 남북 간에 식사도 있고 얘기도 하고 해서 윤석열 되고 난 다음에 이게 빠당 아무것도 없어요. 한미연합훈련 훨씬 더 심하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그거에 맞대응을 하고 부분지 사이를 쏘고 어떤 대화도 없어요. 그냥 힘에 의한 통화 가지고 미국이 세운 작전 계획에 따른 전쟁 연습만 좀 하고 있고 대단히 이제 심각한 그런 시절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싸우도 반대 싸움하면서 일단 평화를 싸우고 있는데 아시는 대로 어저께는 4.19 63돌 63주년이었어요. 그래서 지난주 김천에서도 얘기를 조금 했는데 그래도 이제 맨날 윤석열 욕만 하다가 인생이 끝날 수는 없으니까 있었던 중요한 역사적인 일이 같이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4.19 얘기 좀 해볼 겁니다. 괜찮죠? 화요일날 백창원 목사님이 우리들의 삶은 우리들의 희망은 우리 민중 시스템이 전진하는 거로부터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기억나시죠? 그게 어떤 방향일까? 어떤 방향으로 전진하는 걸까? 생각해보면 노동자 민중이 주인되는 방향으로 싸우고 그런 방향으로 전진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득권 세력, 지배 세력은 이 상황이 바뀌지 않는 거를 추구하지만 우리는 이거를 민중 투쟁으로 바꿔온 역사가 우리나라 역사이기도 하고 민중 투쟁 역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모든 민중 투쟁이 조명하는 노래들이 있어요. 지난번에는 가상 노래를 했는데 오늘은 예고한 대로 4.19 노래를. 이윤석 가수가 좀 나와주면 좋은데. 다 아시는 노래인데 아시는 분들은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래하려고 하면 떨려. 눈이 부시네 저기 낭만이 맺음마다 그날 쓰러져간 젊은 같은 꽃같으라 열연히 꿈도 서거라
2010년에 이승만 독재에 맞서서 민중들이 싸움을 통해서 투쟁을 통해서 이승만을 하야시킨 이런 싸움이죠. 186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6,026명이 부상당하는, 그리고 그때만 해도 한국전쟁이 끝나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기를 탈취해서 무기를 들기도 하고 이랬던 그런 싸움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전국에서 시위가 이제 벌어지니까 서울, 부산, 대전, 광주 이런 데는 송여찬이라고 하는 놈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있어요. 송여찬은 누구? 사무총장. 네? 사무총장. 4.3 때 제주민중을 학살했던 주범이에요. 그 새끼가 4.19 때도 계엄령을 선포해요. 그래서 조금 소강정치로 잠깐 들어가지만 4월 18일 고대학생들, 그 다음에 4월 19일 이른바 피해 화요일 경무대 앞에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총을 맞고 죽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강정치가 됐다가 25일날 노수단이 데모에 나오고 4월 26일날 이제 결국 이승만이 하야를 했죠. 그 전까지는 4.19 의도라고 그러다가 93년에 김영삼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4.19 묘지를 성역하여라 이렇게 얘기하고 현직 대통령으로는 그때 4.19 처음 참배해요. 시위대에 있는 4.19 묘지에. 그래서 이제 4.19로 그 다음부터 혁명이라고 부르고 지금 혁명이 이제 있는 거죠. 4.19에 14살짜리 천성 여중의 진영식이라고 하는 학생이 죽음을 당해요. 그가 썼던 김주열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하는 기사를 보고 우려를 했다고 하는 게 이제 그때 당시 동아일보에 기사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김영식 이 학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산당이 못됐다고 하더니 공산당보다 더 못된 짓 한다 이 새끼들이 이런 이제 말을 했다고 하고, 그 교복에 있는 배지하고 학생증을 잘 적어서 엄마가 쓰는 대봉투에 서랍에 넣어놓고 엄마한테 편지를 남기는 글을 놨어요. 어머니, 시간이 없어서 얼굴을 뵙지 못하고 글을 남기고 나갑니다. 저는 데모하러 나갑니다. 3.15 부정선거에 맞서 데모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수많은 학생들이 그 앞에 나선길을 저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제가 데모한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책하지 마십시오. 제가 세상을 잘 모르는 것도 잘 압니다. 그렇지만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모두 피흘릴 준비를 하고 있고 저도 그 길에 나서고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길게 쓰지 못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요지의 글을 남겨놓은 게 미서가 돼요. 그래서 그 교복 해플라로 아주 정장을 하고 이제 그리고 교복을 입고 4.19 데모하는 사람들이 타는 버스에 탔다가 충북구 그 동네에서 차창에 이제 구호를 외치고 이제 이러다가 차출제에 그 총에 맞아서 이제 머리에 단창이 그 자리에서 죽는 이런 일이. 역대 우리 싸움 중에 고등학생이 가장 많이 생각했던 싸움은 4.19예요. 왜냐하면 고등학생들이 먼저 시작했고 누가 진영수도 그리고 그 중고등학생들을 이 편에 만들었을까? 이승만이죠. 이승만이 이승만은 아시는 대로 미군정을 등에 업고 반공과 부장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인명이 반공이었고 나라 상황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자기 기득권만 챙기려고 하는 그런 모임이었어요. 1956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승만이 나는 이제 대통령 안 나가 딱 이러니까 3월 12일 날 대한노총을 지금의 이제 한국노총이고 대한노총을 비롯한 반대단체들이 시위를 돌립해요. 어떤 시위를 하냐면 이승만 대통령 출마 요구하는 반대 데모를 하는데 그때는 뭐가 있었냐면 지금으로 보면 화물연대, 통합 이런 걸 텐데 우마차는 노동조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가서는 술에, 그 다음에 말이 쓰는 술에 이런 걸로 이제 물건들을 운반하고 그러는 때였는데, 운하차를 노동조합을 동원해가지고 소하고 말까지 끌고 와서 건물에 앞에서 이제 농성을 해. 한 800대가 올라와요. 800마리의 소와 말이 서울 전역에다 똥을 찾으려나. 네? 얼마나 지저분했겠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라 그랬냐면, 대한민국에서 이승만을 기대하는 거 소하고 말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이승만이 집권 야욕 때문에 이미 1960년에 여전히 가설이었어요. 네? 너무 이제 연세가 많으신데 욕심을 부리는 거지. 참 이승만은 운도 좋아. 조병옥이라고 하는 야당 후보, 유력한 야당 후보가 신정 측에서 미국에 가서 조병옥이 급져요. 그때 이틀 전에 이승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하고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는 건 인정, 그러니까 상대 안 하겠다, 이렇게 시결한 거죠. 그래서 60년 선거는 그 대통령 선거가 핵심이었어요. 시니키는 호남편에서 배 움켜쥐고 갑자기 죽었지. 그 다음에 가장 최고 정책인 조봉암은 58년에 진보당 사건으로 사형시켜 죽였지. 다 죽인 거야. 죽었어.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대통령 오면 작년이었는데 뭐 이제 깐이 안 되는 거였고, 참 돈도 좋은 노인네야. 그러니까 그 찌질함은 지금도 그래요. 오늘이 윤석열이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야당 지도부하고 안 만난 지 346일째야. 역대 친구 기억을 깼어요, 얘가 또. 안 만나. 그리고 어제 같은 4.19에 이런 피로 만든 민주주의를 보온으로 망가뜨리는 그런 심각하고는 안 놀겠다, 이러고 얘기해요. 참 훌륭하다. 60년에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1인당 받는 소득이 79달러였어요. 79달러, 80달러는 지금 얼마 돼요, 이거? 한 8만원? 9만원 정도 되는 거죠. 다, 되게 최고 수준이었어요. 필리핀이 274달러였으니까 필리핀의 3분의 1도 안 됐어요, 우리나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권 야욕만 이제 내세운 거죠. 어떤 일도 또 있었냐면, 60년 1월 26일 날 서울역에서 압사사고가 나요. 압사사고가 왜 나냐면, 호남선 기차를 타려고 사람들이 예매를 했는데, 기차가 평소보다 3배로 많이 뛰는 거야, 3,900명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차량을 연결시키느라고 늦어졌어, 이제. 보통 기억날 때 옛날에 기차를고 줄 서가지고 기차했던 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서울 이틀 전이었으니까 눈도 있지. 게다가 기차가 출발하면 기차도 늦고 이러니까 기차 놓칠까봐 11시 45분 차인데 5분 전에 기차를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막 물려나가가 계단에 넘어지면서 그냥 압사해가지고 31명이 죽어요. 정말 아침 이게 그 성공한 거였어요, 민심이. 그런 이제 상황에서 4.19 부정선거를 이제 맞는 거죠. 역대 세계에서 아주 놀라운 부정선거였어요. 정전시켜, 그리고 투표한 바꿔서 3인조 투표 같이 시켜, 누구 찍는지 알게 개인조 투표 시켜. 별별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부정선거를 이제 하는 거. 그거만 한 게 아니고 학생들이 마산은 우리 공부 잘 안 하는 동네였어요, 옛날부터. 근데 데모 이제 마산에서 일어나니까 죽은 사람들 시신에 보험 삐라도 집어넣고 이런 일까지도 사진치 않고 버리고 이제 이렇게 한 거죠. 아시는 대로 4.19 오르면 김주열 해보죠. 마산상고 1학년이었는데 데모하다가 실종됐어요. 근데 27일 만에 4월 11일 날 마산 앞바다에서 수류탄이 머리에 박힌 채로 떠오른 거야. 뭐 데모 안 할 수가 없지. 그래서 마산에서 한 10명 정도 죽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100여 명, 경무대 앞에서 부산에서 19명, 마산, 광주, 전국 이제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죠. 그래서 피해 화요일, 그리고 이 땅의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이런 의미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4.19는 우리나라 민주운동 중에 유일하게 혁명이라고 하는 이게 붙어있는 수준입니다. 그죠? 4.19 말고 혁명이라고 붙인 게 또 있나요? 1894년 뭐 있어요? 동학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나중에 많이 정정했죠. 가본 운명적으로. 촛불혁명도 있기는 해요. 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세 가지 징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세상의 권력을 힘으로 내놓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장투쟁을 싸워.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요, 많이. 그리고 그런 투쟁의 결과로 정권이 교체돼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해당 시기의 사람들의 요구가 그 다음 정권에서 실현돼요. 그럴 때 혁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 러시아 혁명을 왜 혁명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변이 없죠. 근데 4.19는 사람이 죽었죠. 권력을 안 내놓는 유승만하고 싸워서 유승만을 끌어내기는 그래서 정권이 교체됐죠. 여기까지는 됐죠. 근데 그 다음에 좀 더 우리 사회가 진보의 방향으로 전진하는 게 가로막혀요. 그 때문에 5.16 군사 부패처럼 5.16 혁명이라고 붙이면 안 돼요. 그죠? 그냥 군가리들이 박정희가 권력을 창탈한 거야. 창탈로. 2012년에 박근혜가 그의 딸인 박근혜가 대통령 된 것도 참 웃기는 나라인데 우리나라 12월 10일 날 뉴욕타임즈에 박근혜가 필기 모델을 돼요. 뉴욕타임즈에 필기 모델이 된다고 하는 건 세계적인 인물로 이제 표현해주는 건데 거기에 제목이 뭐였냐면 The Strongman Doctor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갖고 그때 한나라당 애들이 힘 있는 지도자다 막 이러면서 자랑질을 했는데 동심이 생겼어요. 근데 한마디로 정리됐지. 뭐라고? 뉴욕타임즈가 시끄럽고 독재자의 딸이 되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실제로 스트롱맨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불린 거야. 독재자로 불린다는 거야. 근데 이제 독재자의 딸이 대통령이 됐어요. 이 박정희를 뛰어넘지 못하면 대한민국 한 방도 못 가요. 돈이 1,000억 원 거진데 김영관으로. 그리고 윤석열이 거들고 앉아있고. 네? 그래서 막힌 일이 있죠. 꽤 오래전 기계긴 한데 대학생들한테 고대학생들 고대를 다 있고 어디 갔나 고대학생들한테 다시 뽑고 싶은 대통령 투표를 했는데 박수에서 1등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대한민국 사회가 생각보다 이런 피해투쟁 민주주의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싸웠던 이 많은 역사가 크고 무거운데 파탄하고 있어요. 보수하고. 게다가 이제 지금 윤석열이 문재인이 엊그제 그랬죠. 5년간 이런 상치에 대해서 우려가 되고 사실은 걱정된다. 이거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갖게 된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한미동맹에 매달려서 나라 이렇게 만들고 윤석열 누구 보수한테 권력 넘겨준 이 상황이 더 이상해요. 자, 말씀드린 대로 혁명은 그런 세 가지 기초가 있는데 4.19는 그래서 미완의 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당 시기 사람들의 요구는 실현되지 않아요. 촛불혁명으로 부르는 게 맞아요? 네? 사람들이 죽지 않았어요. 23번의 집회에 1,700만 명의 시민들이, 국민들이 길거리에 나왔는데 한 명의 부상도 없었어요. 그게 경찰 애들이 함부로 안 했거든. 정말 잘 보호할 수 있게 했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안 돼. 소성되는 애들은 안 돼요. 그래서 더 큰 싸움을 한 거죠. 사람이 죽지 않는 정도도 권력을 지키는 권력이 바뀌었죠. 근데 그 좋은 조건에 권력을 가진 문재인이 5년 동안 말아먹은 거예요. 따라서 현재 우리들이 촛불혁명이 혁명으로 불리울 수 있도록 하는 과제가 우리한테 남은 거죠. 우리가 실현해야 되는 문제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자, 4.19 얘기를 좀 돌아가서 4.19의 시작은 학생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시작은 어디였냐? 대구였어요. 대구에서 시작했어요. 지금은 대구가 오늘 대구 보고 오셨는데 정말 죄송하지만 찌질한 동네가 되긴 했는데 대구는 혁명의 도시였어요. 46년 10월 항쟁 대구죠. 그리고 가장 가입 세력이 컸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좀 그렇게 됐지만 2월 27일 날 60년 고등학생들 등교령이 떨어져요. 28일 날 일요일인데
학교 나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섬유공장 노동자들한테는 출근연이 떨어지고 왜 그랬냐면 27일날은 자유장 무시였어요. 그래서 그날은 교체시켰어. 자유장 무시해 가게 하려고. 그리고 공장 노동자들도 교체시켰어. 근데 28일은 민주당 무시였어요. 그래서 거기 못 가게 하려고 학교 나와라, 공장 나와라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생들이 이게 뭐고? 그래갖고 이제 다 알죠. 그런 의도를. 그래서 고등학생들 경북고등학교 학생회재단 이대호, 그 다음에 대구고등학교 현재는 이런 이제 학생 대표 8명이 이대호 집에 모여요. 어떻게 할 건데? 본인에 빠지는 거야. 이 데모를 하면 퇴학당하고 앞으로 먹고 사는 것도 힘들 건데 어떻게 해야지?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 사람들이, 우리가 한참 선배죠. 이분들이 머리를 세운 노래를 해요. 그게 뭐냐면 민정편이야. 네? 민정편이 노래 아시죠? 네? 한번 해봐요. 아니 할머니들이요. 전 듣기만 했지. 가련다 떠나련다 어린 아들 손을 잡고 감자 심고 두두 심는 눈에 산골 내 고향. 이 노래로 유치단계를 해요. 까짓거 퇴학당하고 취직 안 되면 강자라도 진짜 이래가지고 유치단계를 해가지고 데모. 마지막에 결론은 대구방식으로 뭐로 해요? 됐나? 됐다 아니지 이렇게 딱 결의한 거지. 그래갖고 그 다음날 가는데 경북고등학교는 갑자기 시험 학생이고 일요일로 대구 상고 같은 경우는 갑자기 졸업식 준비시키고 대구 요거는 무슨 무용대회하고 그 다음에 각 학교에 영화도 보자 이제 이렇게 해갖고 그때 봤던 영화 철도원이라는 영화예요. 이태리 영화 철도원 영화 보고 그랬다고 해요. 근데 앞도는 대구고등학교야. 대구고등학교는 애들 설득하려고 야 학교 나오랬는데 그냥 짝대기 하나씩 들고 나서 꼭지라도 잡으러 가자. 그날 이제 자연 친화적인 대구고등학교 선생님들 그렇게 제안을 해가지고 대구고등학교에서는 짝대기를 들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데모하러 이러고 쭉 나오는데 교사가 막고 이제 막히는데 신해진이라는 건 경북고등학교인데 경찰이 나갈 때 가장 고생한 게 대구고등학교라는 거예요. 애들 막는데 경찰이 군복을 딱 들었는데 군복보다 더 그 짝대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애들 뭐 힘도 좋지. 그래갖고 뭐 제일 고생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경찰들이 어떤 새끼가 뚝지놀이 한다고 짝대기 들고 나오게 해갖고 대고생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싸웠지만 고등학생들이 입단의 인식을 그리고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기 위해 싸웠던 건 그 시작은 대구였습니다. 대구가 시작하지 않았으면 항로가 있었을까? 자유가 있었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해요. 마른 풀이 전체 쌓여있는 이런데 대구에 학생들이 그걸 지킨 거죠. 불불처럼 타오르게 대구가. 그래서 1960년 동방의 모스크바라고 불렸던 이 대구는 위대한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등학생들, 대학생도 아니었어요. 이 학생들은 65년 굴욕적인 한일 협정, 이 체결에도 고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65년 한일협정 싸웠던 그때 당시의 사진들이나 이런 걸 보면 고등학생들이 차에 실려갖고 이제 연행되는 사진들이 있는데 그 차가 어떤 차냐 하면 그때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고 막 이럴 때 어려울 때니까 닭을 실어 나르는 닭장차를 위에 지붕을 날리고 거기에다 연행했어요. 그래서 데모할 때 우리가 경찰버스에 타는 때 보통 닭장차에 탄다 그러잖아요. 이게 다 그런 역사 때문에 만들어진 얘기예요. 그래서 닭 실어 나르는 차에 태워가지고 연행하고 이랬어요. 학생들이 그렇게 싸웠던 대부분은 위대한 거죠. 그때 당시 읽었던 선언문은 경찰에게 내려와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4.16도 기념을 우리가 맞았어요. 그해 10월달에 4.16을 기억하는 그런 글들을 신필이 눈먼자들의 국가라고 하는 책이 여러 사람의 글을 해서 올렸던 책이 있어요. 거기에 박민재라는 사람이 내 쪽지를 읽어 이렇게 얘기해요. 학생들이 그 뒤로 적어는 대안에서 기득권을 내줄 수도 없고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 거를 소개하는 아이들이 우리한테 남긴 이야기는 그랬다. 지금 대한민국호라고 하는 배를 탄 우리들이 세월호가 고철덩어리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 우리들의 목표로 남아있다. 이렇게 분들이 그런 기억이 많이 나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싸우는 건 대한민국호를 침몰시키고 있는 정권에 맞서서 그리고 이걸 그래도 지배하려고 하는 미국에 맞서서 불법 가설을 철거하고 반드시 4.19 63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런 필요가 된 우리 민주주의를 그리고 평화를 통일을 위해서 싸우는 그 싸움에 가장 최전선에 우리가 서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하고 지치지 말고 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오늘 좀 공개하라고 해서 길게 했습니다. 4.19 기억하고 히어로 기억하면서 또 우리 시대를 배려하는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두국고 평화신청! 사두국고 평화신청! 네, 바로 이어서 백상원 목사님 해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서 말씀 듣겠습니다.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21절. 자기와 관계없는 싸움에 끼어드는 것은 사람이 개의 길을 붙잡는 것과 같다. 제가 늘 옹서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오늘은 그냥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읽었는지 혹시 짐작을 하시겠는지요? 다시 읽어볼게요. 자기와 관계없는 싸움에 끼어드는 것은 사람이 개의 길을 붙잡는 것과 같다. 개랑 친한 소희씨, 개 길을 붙잡으면 어떻게 되나요? 한번 개 길 붙잡아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우리나라 군대 155mm 탄환이, 포탄이 수십만 발이 지금 우크라이나 군대 수중에 이제 들어갔던지 이제 거의 들어갈 이제 공산이 크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잖아요. 딱 이 잠언 말씀성이죠. 우리가 뭐 인도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그냥 아주 적극적으로 더 넘어서서 이제 무기를 공급하는 거는 이제 완전히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그렇게 될 경우에는 완전히 이제 한국을 준 적대 국가로 돼야겠다. 이렇게 지금 이제 엄포를 놓고 사실 굉장히 관계가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 정부가 뭐 그냥 내켜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이 계속해서 이 시다바리 정부를 압박을 해가지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이제 현실에 우리가 이제 처해 있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영화 만든다고 하면서 그 중에 일부를 이제 인터뷰를 했잖아요. 박성빈 님이 이제 얘기한 것처럼 5년간 잃은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지고 과거로 돌아가서 허망하다. 그런 허망함을 느끼는 게 그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예. 정말로 우리가 허망하죠. 예. 우리가 정말로 허망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자꾸 합니다. 집권 내내 지지율이 높았어요. 아시겠죠? 맨날 지지율 가지고 이런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 중에 이런 지지율을 얻은 사람 없다. 이렇게 늘 뉴스공장 이런 데서는 이제 나팔 불고 늘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결과가 뭐예요? 근소한 차이로 정권을 빼앗겼잖아요. 예. 이렇게 지지율이 높았고 모든 것이 다 뭐 자기들 뜻대로 잘 돌아간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제가 작년 5월에 대통령 선거 끝나자마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 패배한 이유는 소송리를 학대한 죄라고 그랬어요. 예. 아무리 봐도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 잘 됐다고 했잖아요. 딱 하나 안 된 게 뭐냐면은 5년 내내 소송리를 학대한 죄예요. 학대했어요. 정말 무지막지하게 소송리 주민들을 압박했어요. 그래도 자기를 다 지지하니까, 다 자기가 잘한다고 하니까, 뭐 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니까, 뭘 하든지 신의 한 수라고 떠받들어 주니까 그냥 거기에 취해가지고 계속해서 소송리는 그냥 없는 사람 쳤잖아요. 계속 한미동맹의 그런 그 허울에 따라서 계속 이곳을 누르고 못 살게 굴고 일상을 빼앗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근소한 차이로 정권을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바둑 아시죠? 바둑에서 한 집을 얻었다는 것은 두 집을 얘기합니다. 내가 얻은 한 집과 상대방이 뺏긴 한 집, 이렇게 합쳐서 두 집으로 얘기하거든요. 바로 이렇게 소송리와 관계된 그 사람들의 그 거부감, 그 정서, 거부정서, 문재인에 대한 그 강력한 규탄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바로 그 한 집 승부에서 그를 떨어뜨린 거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예, 실질적으로. 거창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민중을 못살게 구는 권력은 절대로 그냥 온전할 수가 없는 거죠. 말이 샜는데 지금 그냥 이런 거를 지금 정권은 이런 거를 논할 가치조차도 없는 정권이 돼버렸어요. 예. 저 먼 나라 우크라이나에까지도 이렇게 미국의 압력에 좌지우지 돼가지고 자기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데, 지금 가장 가까운 대만 문제가 있잖아요. 예? 중국과 대만이 굉장히 이제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을 때 미국은 무조건 대만 편을 들 텐데, 그 미국이 우리를 그냥 두겠어요? 우리도 계속 자기네들의 그 군사작전에 함께 할 것을 계속 그냥 그 강요할 거 아닙니까? 요구도 아니고 그냥 강요죠, 강요. 요즘 한미 군사훈련이 끝났다 싶었는데 또 뭘 또 하더라고요. 이렇게 뉴스 자막을 보면 끝났다 싶은데 뭘 또 새로 하고, 끝났다 싶은데 뭘 또 새로 하고, 계속 군사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정말 이 군사 연습이 우리한테 필요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미국이 그냥 장인애들이 그냥 동아시아에서 그냥 장인애들의 그 패권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냥 이 한국 정부를 자기들 마음대로 요리하는 거잖아요. 근본적으로 미국이 없으면 이런 거 전혀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남의 싸움에 끼어들게 되니까 괴기를 붙잡는 이러한 불상사를 당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이런 현실에서 이렇게 우리가 소송리 주민들의 자주권을 찾기 위하여, 그 다음에 전쟁 무기 사드를 반대하기 위한 이런 이 사드 철거 투쟁을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정말 안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거를 또 새삼 느낍니다. 예? 왜 우리가 우리의 주권대로 살지 못하고 이렇게 다른 나라가, 미국이 우리를 여기서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순전히 자기네들 그 시나리오대로 이 땅을 전쟁기지하러 몰고 가는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권력과 대중은, 매체는 장단을 맞춰가지고 반드시 이래야만 한다고 몰고 가고 있잖아요. 정상이 아닌 이런 현실에서 이것을 저항하고 올바르게 가는 길이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지 않으면 이 나라가 정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현실이 고단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굴욕적인 정서를 느끼고 있지만, 하여튼 이것을 우리가 뚫고 나갑시다. 우리가 스스로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합시다. 그 썩어 빠진 정권, 부역 정권이 이렇게 했지만 그 속에 살아있는 민중이 이렇게 실제 했다는 것을 우리가 나타냅시다. 아멘. 함께 갑시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사드 빼라. 사드 빼라. 미군 나가라. 미군 나가라.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우리의 마을길을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내줄 수 없다. 미군의 동행을 위해서 주민을 끌어내는 경찰은 부역행위 중단하라.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경찰은 부역행위 중단하라.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소성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경찰들은 물러가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일주일에 5번 소성리를 짓밟는 국가폭력 중단하라.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의 사드가 웬 말이냐? 소성리의 미군이 웬 말이냐? 사드가야 평화 온다. 미군 가야 진짜 자주. 불법 사드 뽑아내자. 주한미군 몰아내자.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달마산의 철조망 걷어내고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싸운다. 반드시 승리한다.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사드 빼라. 미군 나가라. 경찰도 나가라. 소성리 평화를 짓밟는 경찰들은 물러나라. 소성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소성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소성리 평화를 짓밟는 경찰들은 물러가라.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싸운다.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가 주인이다.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우리가 주인이다. 사드 빼라. 미군 나가라. 경찰도 나가라. 소성리 평화를 짓밟는 경찰들은 물러가라. 사드 빼야 평화 온다. 미군 가야 진짜 자주.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는 침략이다. 한반도 어디에도 사드는 필요 없다. 사드가야 평화 온다. 미군 가야 진짜 자주. 불법 사드 뽑아내자. 주한미군 몰아내자.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